신기한 게 윤희 선생님은 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음악가로서 네, 자꾸 생각을 예, 하는데 예. 또 보면 해방되고 나서 이분이 또 하셨던 일이 있는데 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고아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저도 생각을 예, 했는데 예, 이분이 예전에 이제 본인의 그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자기를 나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예. 세 가지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글을 남긴 게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자기의 한 가지는 음악이고 예. 두 번째는 정치 정치, 예, 예, 또는 정치가 예. 그리고 정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회 어떠한 그 복지 같은 거 있죠. 봉사, 뭐, 예, 기업, 봉사나 예, 이런 거. 예. 이 세 가지가 자기가 나무라면 그 세 가지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처음에 일제시대 때 이분이 실제적으로 그 독립을 위해서 예, 예, 정말로 젊은 청년이 예, 또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이 예,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으로 하려고 했던 것 예, 예.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서 음악을 계속 작곡을 하려고 했고 음, 또 다른 것은 이제 해방되고 난 이후에 고아원 음,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어린 아이들 예. 그러니까 귀국이라고 그럴까요? 뭐 아, 다시 예, 고국으로 예, 기환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예. 부모님을 잃고 아, 너무나 예, 정신이 예, 없었던 예, 시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복지 예, 아니면 예, 사회에 예. 대한 어떤 실천 사회공헌이죠, 공헌이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직접 하셨대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러셨는데 음, 나중에 이게 오래 가진 못했나 봐요.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이제 기성세대들에 대한 뭐 그렇다고 우리 이제 민족을 받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본인도 또 잠깐 교사로도 또 거기 활동을 계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들을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 했고 저도 처음에 그걸 우연히 알았는데요. 교가 킹이야, 교가 킹.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뭐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의 뭐 1년에 몇 차례를 통영을 갔다 오면서 계속 예, 리서치를 하고 예, 이제 했는데 길 지나가다가 예, 통영에 가서 아무나 붙잡아 봤어요. 예, 혹시 통영에서 학교를 다니셨나요? 그랬더니 대부분 네라고 하고 예, 초등학교야 거의 다 비슷하고요. 예, 몇 가지. 그런데 혹시 교가를 아시냐고 그러면 막 처음에 얘기를 못 하다가 이제 불러줘요. 예, 작곡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말을 안 해요. 처음에는. 어, 그분의 이름을 자꾸 바깥으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걸 제가 느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여쭤보면 이제 눈치를 보다가 얘기를 하시고 알고 계셨는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께서는 누가 했는지 이름은 알지만 그분에 대해 설명을 안 해주셨다. 예, 예, 뭐 분위기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엄마와 아들 같은 경우 꼬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였는데 엄마와 길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초등학교 선후배인 거죠. 엄마와 아들이요. 예, 그렇죠. 예. 동네 살다 보면, 예. 같이 초등학교 네, 노래 네, 교과를 윤희 네. 선생님 통영초등학교 나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엄마는 통영여고를 나왔는데 예. 통영여고 교과도 윤희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참 그게 윤희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게 중심으로 뭔가 되게 일상생활에서도 예. 일상에서도 이분이 그분과 같이 연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교사 생활 하시면서 또 동요도 작곡 많이 하셨. 네, 동요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그 고아원 네, 예.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찰, 음. 그 다음에 불법적인 어떤 폭력 아니면 그러한 힘에 대한 저항 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음. 솔직하신 분이셨고 좀 많은 생각을 하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루이제린저와의 대화집을 봤을 때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독일에 있었던 한국 그 대사라고 하나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타겟이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분도 잡혀갔거든요, 그 당시에. 아, 그래요? 성함이 최 뭐였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래서 그분과 윤희 선생님이 굉장히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윤희 선생님께서 그 독일 사회에서 한인으로서 무언가 이제 예술가적인 활동을 계속 하시기 시작했고 그 대사님은 굉장히 그런 것을 지원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은 반공주의자였대요. 그리고 윤희 선생님이 뭐 반공이든 뭐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그냥 잘 지냈는데 이제 나중에 잡혀가서 보니 이제 그분도 잡혀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라고 예. 그 이제 신문을 받았대요. 예,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거기 본에 있을 때는 저기 이제 소리로서 고문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소리를 계속 틀어놔서 네. 계속 소리를 키우고 예. 본인이 굉장히 그걸 참기 힘들었고 예, 예. 뭐 그런 경우였고 라디오를 막 크게 그냥 소음처럼 틀어놔가지고 네. 안 그래도 그 음악하는 사람이 이 민감한데 청각이 민감한데 그런 고통을 줬다고. 가장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요리하는 분한테 예. 계속 무언가 맛을 강제해가지고 예, 예, 예. 하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 가장 심한 폭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예민한 감각을 그 사람에게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고문도 참 가지가지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들은 얘기로는 한국으로 이송되고 나서 물고문도 당했더라고요. 아이고. 예, 얼굴에다 수건을 씌우고 예. 그다음에 뭐 물을 들고. 예, 그다음에 나무통에다가 묶어놓고 예, 예. 뭐 그런저런 고문을 좀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 돌아가서 음. 그 독일에서도 묵인을 한 것 같다라는 것들은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예. 그거는 저널리스트들이 몇몇이 계속 그 의문은 제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여건이 없는데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이미 그때 제가 그 대화집을 봤었을 때는 독일 쪽에서랑 일본 독일에서 이미 협조를 했다라는 식의 한국 쪽에서 한국 쪽 그 납치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예. 예,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